저는 PPL이 없어서 제 책을 스스로 PPL, 자체 PPL을 하고 있는데 PPL. 오부. 네, 오부하고 있습니다. 오부하고 연금, 있습니다. 이번 연금 편이에요. 제가 이제 알아서 듭니다 이거. 아 고마워요. 네. 아 고마워요. 자 이제 연금 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연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응. 해도 돼요. 응. 해도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고 금액 소득마다 달라요. 얼마를 해야 되냐. 자 300을 평균으로 잡읍시다. 내가 이제 300을 번다 치면 예. 얼마를 해야 되냐. 풀. 풀? 풀. 풀? 300 다 넣어?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어. 아니 이거 네. 뭔 얘기냐면 응. 국민연금을 다 풀로 땡겨야 월 75 거예요. 응. 국민연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령액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무조건 풀로 다 집어넣는 게 좋고. 국민연금 어차피 월급쟁이들은 다 알아서 빠져나가는 거 네, 아니야? 알아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 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물어보는 건 이제 싸제보험이라고 싸제죠. 하는 싸제보험, 개인연금. 개인연금 이제 우리 스스로. 두 종류가 있어요. 연금 저축 보험이라는 게 있고 비과세 연금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연금 저축 보험은 뭐냐면 조삼모사예요. 근로자일 때 소득공제를 시켜줘. 세액공제. 그래가지고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자 효과가 크다. 이래가지고 이제 연금저축보험 대신 하는 대신에 뒤에 내 연금 수령할 때 좀 작다. 연금 소득 세금이 발생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뭐냐면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존에 받고 있는 연금에다가 이 연금 저축, 사제 연금을 합쳐서 종합소득세에 걸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죠. 월 수령액이 월 100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월 100 이상이면은 종합소득세 이러면서 높은 세율을 걸려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젊었을 때 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더 내야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연금저축보험 제가 반대를 하는 편인데 사람마다 달라요.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비과세 연금저축은 뭐냐면 비과세 연금은 뭐냐면 초반에는 어떤 세액공제의 모든 효과가 없어요. 근데 오로지 내가 연금 수령할 때 이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떼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나중에 난 항상 나중을 더 중요하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비과세 연금을 왜 드냐 이거죠 나는. 나중에 세금 안. 연금은 괜찮은데 연금 저축 보험 단어가 들어가면 나는 항상 퀘스천을 마크를 찍는데 이제 연금 저축 보험은 세액공제 효과가 발생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추천하는 사람, 추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고 비과세 연금 보험 자체는 애초에 추천을 안 해요. 비과세는? 네. 왜? 왜? 보험이잖아요. 보험이란 이유만으로?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험이란 단어 자체가. 이 사업비가 구조가 뭐 다르긴 한데 상품마다 다르게 하도 극찬을 받아가지고 극찬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몸 마를 때마다 가끔씩 찔찔찔끔 하는데 자제해 주십시오. 스트레스 너무 세고 있어요. 극찬 아주 극찬이 아주 막 댓글 극찬이 장난 아니었었어요. 난리 났는데 12% 정도 떼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내면 12,000원을 보험사가 가져가고 88,000원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기로 가져가면은 복리 효과가 나서 좋다 어떻다 말을 하니까 뭐 정말 내가 뭐 진짜 10년 넘게 뭐 잘 버틸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3년짜리 적금도 중도 해지율이 50%예요. 7년짜리 적금이나 이런 보험들도 해지하는 확률이 70%예요. 그럼 해지했을 때 내 원금이 상당 부분은 손실을 받아요. 보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가입을 해야 되냐? 그 높은 확률로 해지할 확률이 있을 텐데. 그 리스크가 있는데.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사업비까지 줘가면서. 그러니까 보험 팔 때 이런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유지한다. 자제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그때 그 사람이 팔러 와서 그 말했거든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걸 아는데 이걸 왜 내가 당신 걸 가입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입하는 거 아니냐. 막 해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냐. 아니 그 은행에서 하는 적금은 해지해봤자 원금은 다 전액 돌려주고 이자 손실만 나는 건데 왜 내가 당신한테 가입해서 이자 손실까지 나가야 되냐. 그러니까 뭐 중도 인출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연금 보험은 별로다. 왜냐하면 해지율이 높다. 네, 꼭 연금으로 하는 개념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이 뭐냐면 내 노후에 돈이 들어올 파이프라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왜 보험사에 그걸로 하느냐 이건 거죠. 그럼 퀘스천 여기서 퀘스천. 만약에 10년 납입 만납을 하고 15년에 이제 수령을 하는 거다. 근데 10년을 만약에
꾸준하게 넣는다는 가정하에도 이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이 나쁘냐? 어때요? 쏘쏘 뭐 별로 매력적이진 않다. 매력적이진 않다. 매력적이지 않다. 만기를 한다 해도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다. 굳이 왜? 아, 굳이 왜? 더 위험하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래? 수익률 자체가 낮아요. 해도 수익률이 낮아. 그러니까 공시율이 2%일 거예요. 최저가 2%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4%인데 뭐 금리가 떨어지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2%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작게 써 있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반대로 연금저축은 내가 나쁘지 않다는 말하는 이유가 그럼 이제 극찬이 안 달리겠지. 왜냐면 나는 모르겠다. 세액공제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이 세액공제는 보험사가 나한테 해주는 효과가 아니라 국가가 근로자한테 주는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국가 세금 혜택 받으려고.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이 실제로 막 이율이 뭐 4% 정도 붙을 건데, 근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가입했을 때 세액공제를 12%인가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받고 쳤을 때 이율이 투자 이율로 보자면은 세액공제 다 받으면 10%가 넘는 괜찮은 쏠쏠한 재테크가 된다. 단 해지 안 할 자신이 있으면.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지를 하더라. 그래서 원금 손실을 크게 보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거 언제 되냐면 큰 돈 들어갈 때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 재무설계 시기를 보면은 대부분이 젊은 나이 때 이벤트가 큰 게 있어요. 그렇죠. 차 사야 되죠. 그리고 결혼해야 결혼하죠. 집 사죠. 아기 나니까 둘 중에 한 명 소득 없어지죠. 이 시기에는 갑자기 돈의 현금 흐름이 너무 꼬이고 돈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할 확률이 너무 높아. 해지할 확률이 높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이제 세액공제를 좀 충분히 받아야 되고 이제 이래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때는 내가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뭐 짜잘한 뭐 저축 가입하는 것보단 이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은퇴가 얼마 안 남았을수록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보통. 이 사람들은 나쁘지 않다. 네. 그럼 우리 젊은 층 같은 사람들도 소액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소액으로 해요? 굳이 해지할 건데. 해지를 안 하려고. 끝까지 받으려고. 아, 진짜 그 자신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나는 그거는 별로 안 믿어요. 차라리 이건 거죠. 거의 70% 이상의 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0%에 해당할 자신이 있으면 들어가라. 아니면은 비추다. 이거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할 거면 내가 이제 솔직히 나름 재테크 공부를 해서 차라리 연 5% 이상 투자 수익 날 수 있는 데다 투자를 하겠어요. 차라리. 차라리 그 연금에 드느니 연금보다 수익 조금 더 높은 데를 찾아서 뭐 임대 투자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자기가 이제 또 투자 공부를 해서 경매를 한다던가 뭐 좀 펀드를 한다던가 채권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넓혀가고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런 경험을 쌓는 게 더 큰 혜택이다. 기대지 않겠다. 왜냐면 몇 살에 은퇴할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가잖아요. 위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받아 4% 벌었다 쳐봐요. 그러면 이제 뭐야? 그러면 내가 이거 가입해봤자 이 돈 자체가 내 노후를 책임질 정도의 돈은 절대 되지 않아요. 안 되죠. 그럼 뭐냐면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면서 내가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돈을 굴려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 자체를 해보는 데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세제연금이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기대거리 이제 국민연금 하나 남았거든요. 네. 하나 더 추천하는 거, 무조건 하는 거. 국민연금은 이게 우리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연금이 언제 몇 년 정확히 뭐 되면은 고갈이 된다.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 국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싸제 연금에 드는 거거든요. 연금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라서 피라미드 구조니까 피라미드 사업. 그 최고의 소수의 블랙 다이아가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돈을 뺏어 먹는 거고, 또 그 밑에 또 이제 그 층이 그 다음 층을 더 많은 층이 또 그 다음 층을 이렇게 먹이면서 나가야 되는 조건인데 출생률이 2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역피라미드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노인을 보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갈될 수밖에 없는 소재고, 이거는 뭐 이미 벌써 뉴스에도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있죠. 57년에 고갈이라 하는데 출산율 감소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2057년이 아닐 거예요. 더 빨라진다. 고갈 완전 파산. 0이 되는 게 2057년이니까 지금 27살이 연금을 수령할 나이쯤이 되면 연금 없어.
나 65세 연금 주세요 했더니 제로야. 이게 지금 공식적인 거고. 그래서 지금 아마 개정이 계속 될 겁니다. 개정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면 더 덜 받게, 더 많이 내게. 몇 번이 개정되면은 고갈 시기를 늦출 수는 있어요. 근데 고갈 시기를 가장 늦추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가 금융업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해서 수익률이 조금만 더 많이 올라가면 그렇죠. 고갈 시기가 확 늘어납니다.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투자를 잘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투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모셔와서 그 자리에 앉혀서 금융업을 키워야 돼요. 저 뉴욕이나 런던처럼 홍콩, 싱가포르처럼 키워서 이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생각엔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일을 하는 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저희들의 일반 서민들을 먹여 살린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돼요. 젊은이들한테 내가 지금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줘야 맞습니다. 국가에 남고 내일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의 고통을 인내하는데 오늘의 지금보다 내일은 더 나쁠 거야라는 게 지금 인식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일을 안 할라 하고 욜로라는 말이 있고 저축을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라 하고 맞습니다. 이런 걸로 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금이 하는 역할은 아마 그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 예.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있고 추천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주택연금을 차라리 추천해요. 주택연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죽을 때 국가에다 반납하는 조건인데 그 금액 시세만큼 연금으로 수령해서 나눠서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충 계약한 기간이 한 20년쯤 그러니까 예상했을 때 한 80세나 85세 사망한다 하고 해줬는데 내가 생각보다 더 오래 살았어. 그럼 돈 더 줘요. 그럼 이 집이 6억짜리인데 내가 장수했어. 그럼 내가 9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땡큐죠.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난 6억짜리인데 나 1억밖에 못 받고 죽었어. 5억을 못 받았어. 그럼 국가에서 다시 돌려줘요. 자녀한테. 네. 근데 그 상속에 대한 혜택도 있어. 얼마까지는 상속세 안 내. 돌려받은 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꽃놀이패죠. 무조건 국민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은퇴를 앞둔 세대들은 주택연금에 내가 해당되는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신청해라. 그거는 괜찮다. 근데 이게 항상 모든 게임의 법칙이 누군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이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대 때는 주택연금 없을 거예요. 없어. 그냥 지금 세대한테 나오는 어떤 서비스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그 좋은 조건이다. 그리고 이제 돈이 좀 있다라고 하면 임대사업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임대사업을 하는데 내가 임대업을 하면서 적당한 수익률이 나온다 하면은 최소 그래도 한 8% 이상? 뭐 이제 그렇죠. 원룸에 살거나 이러면서 내가 주인 세대에 살면서 이제 소일거리, 은퇴했으니까 할 거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좀 청소하고 관리비 정산하고 이제 분리수거 한번 해주고 이렇게 싹 다 뭐 수리해주고 이러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월세 받아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오히려 연금 보험이나 이런 금융 쪽으로만 너무 설계를 하는 것보다 적당히 분산해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비과세 연금 보험보다는 연금 저축 보험이 세액공제 면이나 수익률 면에서 훨씬 괜찮다. 근데 이제 비과세 연금 보험은 연금 수령할 때는 그런 세금이 없어서 좋긴 한데 굳이 모르겠다. 수익률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굳이 추천은 안 한다. 추천 안 한다. 그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은행에 가면 IRA인가 그게 있어요. ISR, 그거 있거든요. 개인 연금 계좌라고 있는데 그것도 세액 공제 효과가 있어요. 차라리 그걸 한다. 걔는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돼요. 아마 회사에서 강제로 가입된 게 있어요. ISA다. 기억났어요. ISA인데 개인 신탁 계좌인가 그건데 그거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해지를 못해. 회사 다니는 동안? 다니는 동안. 근데 개인적으로 내 추가로 납부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해지해도 돼요. 해지가 된다? 네. 근데 그게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것도 괜찮다. 다 한 알토란 같은 얘기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품으로 끝나도록 하고요. 뭐 나머지 얘기들 이 책에 많이 들어 있으니까 진짜 지금 얘기한 건 진짜 일부분이에요. 엄청 많이 들어 있고요. 뭐 들어 있냐면요. 절약하는 방법, 저축, 가계부 쓰는 거, 이제 재테크 방법 있죠.
대출도 들어있어요. 대출 잘 받는 방법 들어있고 재테크, 창업, 주식, 부동산 뭐 다 들어있으니까 뭐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꼭 구매해서 아이고. 본인에게 그냥 저 도서관 가서 빌려보셔도 추천해요. 나는 그러니까 돈 안 들어도 되고 그냥 읽어만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정말 이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 싶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5편 잘 맞췄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